네, 안녕하십니까. 철강하고 운송 섹터 담당하고 있는 박성봉입니다. 오늘은 그 철강 섹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확진자가 거의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긴 하지만, 기타 국가들로 이제 그 확산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저희 철강 섹터에서는 뭐 현재도 그렇고 추후에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그 4분기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좀 나왔다가 이제 그 춘절 전후로 해서 이제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또 제품 가격이 빠졌습니다. 뭐 작년 저점을 거의 소폭 이제 뚫고 내려가는 정도로 최근 좀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워낙 그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철강 수요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재고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철강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도 그렇고, 그리고 그 철강 그 유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도 거의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단기간에 재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늘어난 재고가 과연 언제쯤 이제 소진이 되면서 이제 예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겠느냐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2월 중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일부 제조업체들은 좀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외지 여행자들에 있어서는 2주간 그 의무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마스크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약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동률이 아직까지도 정상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그 조업 재개를 하기 위해선 그 정부의 그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설을 포함한 중국 제조업체들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언제쯤 저희가 그럼 실질적으로 그 회복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건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2003년도 사스 케이스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스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고 나서 대략 한 1.5개월 정도 되는 시점부터 이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좀 의미 있게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 그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간 동안에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1.5개월 기점 이후부터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중으로는 전방산업 제조업 정상화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신에 그 4월이 되면은 건설을 포함한 그 철강 전방산업 그 조업 정상화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도 의미 있게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고 같은 경우도 예년 수준으로 감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스 케이스랑 비교를 해봐도 4월 정도부터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중국이 이제 워낙 1분기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추가 부양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제조업체들 자체적으로도 1분기 때 생산 못했던 거를 만회를 하기 위해서 가동률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뭐 통화 정책 확대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부양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까지도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으로는 철강 수요가 의미 있게 회복이 되고, 재고도 예년 수준으로 감소가 되고, 또 가격 같은 경우도 춘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사들,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사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일단 3월 말 정도부터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 쪽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연 금속 가격 같은 경우도 춘절 이후로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빠져서 2,000불 아래로 아연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철강하고 똑같이 그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수요가 워낙 급감을 하다 보니까 재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3월 중으로는 재고가 의미 있게 떨어지거나 전방산업이 조업 정상화가 돼서 재고가 의미 있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월까지는 재고가 뭐 현재 레벨이 유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4월부터는 전방산업 정상화와 더불어서 아연 재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아연 재고도 많이 쌓여 있지만 그 아연을 생산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황산 같은 경우도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산 처리를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아연 재련소들 공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아연 같은 경우도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연 재련 수수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아연 재련 업체랑 그다음에 강산 업체들이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 협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 아연 벤치마크 재련 수수료가 245불 정도였는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90불에서 310불 정도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넘버원 아연 재련 업체인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재련 수수료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전지박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지박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이 전 세계에 있어서 아연 재련 업체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아연 재련 과정에서 정액 처리된 아연 용액을 이 전기 분해한 다음에 알루미늄 응급판에 아연을 정착시키는 방식이 이 전지박을 만듦에 있어서 이 동을 황산에 녹여서 전기 분해한 다음에 타이타늄 드럼에 전착시키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은 이 전지박 생산 원료인 동과 그 다음에 황산을 자체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기타 전지박 업체들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동 같은 경우는 이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동 스크랩을 제외하면 정강으로부터 추출하는 경우에는 강산에 따로 지급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뭐 정확한 생산 규모나 건설 일정은 아직 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초기에는 대규모로 생산 설비를 건설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그 규모 자체에 신경 쓰기보다는 안정화에 초기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안정화된 다음에 단계별로 이제 증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전지박이라는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이 배당도 지금 3년 연속으로 배당을 그 배당 금액을 올렸습니다. 재작년에 11,000원에서 작년에 14,000원 정도로 배당액을 올렸고요. 당연히 기존에 고려아연이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드렸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워낙 그 돈은 잘 버지만 그 번 돈을 가지고 현금으로만 쌓아놓고 뭐 배당 확대나 투자에 되게 미온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지박에 대한 신사업 투자 그리고 배당도 계속 늘려가는 구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현금으로 쌓아 나가면서 ROE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무래도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이제 뭐 코로나19 이슈에도 영향을 좀 덜 받는 업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사업, 그다음에 배당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려안을 최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저희가 3월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철강 가격이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3월 말 정도에 부터 이제 비중을 늘려나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 4월 달에 기대되는 중국 철강 가격 반등에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내용들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